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자, 일단 우리 구독과 좋아요부터 먼저 좀 눌러주십시오. 자, 176명이 너무 창피합니다. 물론 그만큼의 좀 퀄리티가 있는 영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관점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좀 같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앞서서 90만 불까지, 90만 불이 아니죠. 9만 불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트럼프의 쇼가 약했어요. 약했고, 지금 보시면은 어제 거의 8만 8천 불까지 딱 찍었죠. 그죠? 저는 9만 불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좀 단기 추세선을 조금 보시면은 지금 하단 트렌드 라인에 다시 이제 8만 8천 불 찍고 다시 내려와 있죠.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비트코인과 MSTR 현물에 물리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부처처럼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서 밀고 나가시면 돼요. 언젠가는 올라 있을 겁니다. 모두가 얘기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상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화폐에 상쇄하기 위해서 만든 저장 가치 수단이기 때문에 이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17년도 상승장까지는 개인이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장이었어요. 세력이 존재한다고 한들 개인이 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제약을 받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바나나존이 엄청 크게 올랐죠. 그런데 우리 21년도 상승장에서는 이제 ETF가 들어올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서서히 관리를 받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선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24년도 지금 반감기 이후의 상승장 같은 경우는요. 자,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 기관과 선물의 어떤 이 아비트라지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과 올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 브레이크를 걸고 또는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또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리고 이 나스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죠. 사실 이 비트코인의 탄생 취지에 입각해서 보면 금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금은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금이 화폐 어떤 이 대체 수단으로 계속 인정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인정이 될 거니까. 근데 금광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죠. 그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기간이 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오르는 거 보고 내가 주식 같은 거 하다가 비트코인 꺼들떠도 안 보다가 아마 이번 상승장 초입에 또는 이번 상승장에 요 작년 12월 정도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작년 12월이나 작년 3월 정도에 어디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매년 조금 반감기가 있는 해 다음에 두째 해까지는 오르는구나 비트코인이.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거 웬일이에요. 오라는 바나나존은 안 오고 계속 올랐다가 횡보했다 올랐다 횡보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처음 영상 만들었을 때에 써 있듯이 돌부처처럼 눈 감고 계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올라요. 오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14만 불 최소 찍을 거라고 봐요. 또 20만 불까지는 갈 거다라고 아직까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한 번에 빵 오르는 게 아니라 한 40% 끌어올렸다가 또 조정받다가 또 40% 정도 끌어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에 특히 레버리지 MSTU나 MST3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MSTR 차트 자체가 변동성이 엄청 크죠. 변동성이 큽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MSTR 주식을 사신 분들은 현물을 사신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 3배짜리 현물. 그래서 감가가 이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ETF를 사신 분들,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이 비트코인의 1.7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변동성에 대해 볼 때 나브 프리미엄을 봅니다. 1.8배, 2.1배 딜루티드 쉐어로 이제 사채 전환한 물량까지 보면은 2.1배라고 보는데 보통 상승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3배 정도 반영을 해요. 3배 정도. 자,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하면 경제적 자유를 탈출을 못할 것 같아, 나는. 근데 코인은 무서워. 잡코인들은, 알트코인들은. 근데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보니까 내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들어왔는데 비트코인 가지고는 나는 졸업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MSCR을 보니까 와, MSCR은 이 변동성도 있고 상승장에서 어마무시하네. 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40% 오를 때 40% 오를 때 MSTR은 이거 보니까 MSTR은 뭐 40% 오를 때 240%가 올랐네. 뭐 이렇게 막 3배가 올랐네, 4배가 올랐네, 복리로 오르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승장을 대기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횡보는 길지, 내려가고 있지, 이제 가슴이 아플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나 MSTR 현물 사신 분들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6월이나 7월에 우리의 계좌는 버티시기만 한다면 MSCR은 저는 최소 1000달러는 찍을 거라고 봐요. 정고점은 당연히 넘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문제는 지금이죠.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거냐 하고 영상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변동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거의 보면은 하루에 지금 보시면 바로 여기 보시면 언제야? 2월 27일 날 거의 10%를 움직였어요. 하루에 10% 움직이는 주식은 거의 없죠. 그죠? 뭐 테슬라가 있지 않냐, 뭐 아이온큐나 뭐 양자컴이 있지 않나. 근데 비트코인은 태생이 변동성으로 태어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승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지만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은 변동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MSTR의 사채 전환을 파는 이유는 아비트라지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아비트라지가 뭐냐면 풋을 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롱하고 숏이 있잖아요. 떨어져도 수익이 나는 부분을 이제 니네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 인터뷰할 때 마이클 세일러가 그러면은 지금 숏 쳐도 되냐라고 하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 있으면 쳐라. 무슨 얘기냐면 콜하고 숏을 적절히 운용을 하란 얘기예요. 마이클 세일러는요. 자신의 주가를 오르게 하는 거,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서 팔고 사채 전환을 팔고 우선주를 만들어서 팔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 뭐 그러면서 회사의 몸집을 불리는 거, 그리고 본인의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걸 원합니다. 그래야 카지노처럼 이 본인의 MSTR 주식 자체가 이 금융의 어떤 콜숏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판을 짜게끔 인정을 받는 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규모 크게 발행 계속해갖고 주당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서 상승할 때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나 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그거는 MSTR의 반만 이해하신 겁니다. 이 지금 상승장이죠. 하락장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락장에는요. 나중에 보세요. 하락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3배를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탈출하셔야 돼요. 상승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근데 적어도 1배짜리 숏에 대해 이해를 하고 운용을 하실 생각이라면 또는 2배, 3배짜리도 뭐 하실 수 있겠지만 이라면 그때 하락장도 수익의 구간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기관이 이 영향을 많이 끼친단 말이에요.
이 비트코인 매매도 그렇고 선물, 옵션. 그렇기 때문에 이 횡보장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70%. 그리고 나머지 30%가 요 상승장. 그럼 우리는 횡보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지금 현물을 가지신 분은 그냥 눈 딱 감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일할 거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 이, 이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 거의 선물로 치면은 4배, 7배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2배짜리 ETF는 비트코인의 4배, 그리고 3배짜리 ETF는 비트코인의 7배. 장점은 청산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우리 음의 복리로 이제 조금 뭐 100% 롱이 상승하면은 한 5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다시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면 100% 기어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산의 이제 위험도가 선물보단 낮다. 로우하다. 그런데 단점은요, 세금을 내야 된다. 수익이 나시는 분들 한해서. 자, 그렇다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중간 지점. 85,000불은 분명히 온다. 여기였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엔벨로프 차트랑 볼린저 밴드를 해놨거든요. 이 중간 지점, 그때 당시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85,000불. 여기 분명히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올라도 너무 뭐 올랐다 신나하실 거 없고 내려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85,000불은 무조건 옵니다. 그럼 여기서 4848 하면 되지 않냐? 맞아요. 4848 하면 돼요. 여러분들 되게 쉬워요. 이 볼린저 밴드랑 엔벨로프만 띄워놓고 볼린저 밴드 상단 닿았어? 한 10% 파세요. 그리고 아래 또 사세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빵 쏘는 구간 있어요. 그런 구간은 이제 상단에 있을 때는 좀 조심해야겠죠. 딱 반으로 나눠서 뭐 볼린저 밴드는 너무 좁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으니까 엔벨로프로 본다고 하면은 요 상단에서 놓을 때는 여기 보시면요. 여기죠. 요 상단에서 놓을 때는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죠. 그죠? 4848도. 근데 요 하단에서 놓을 때는요. 함부로 이렇게 함부로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 중간 지점만 딱 생각을 하고 엔벨로프 하단을 쳤어? 상단 치겠네. 또는 중단 무조건 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7, 80%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레버리지를 특히 3배 MST3나 3 MST 영국장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걸 한다고 하면요. 이 85,000불이 중단이라는 걸 이해를 한다면 상단 엔벨로프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오면 거의 여기에 오면 이 하단에서요. 하단이 아니라 요 중단에서 엔벨로프 상단까지가 자 4%예요. 그러면은 MST3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 40% 올라요. 여러분들. 그럼 거기서 한 10에서 30 정도 정리하고 이제 내려가겠구나. 중단에 무조건 붙습니다. 붙어요. 붙으면 뭐 풋을 조금 더 넣든지 롱을 조금 더 넣든지 제가 저번에 물려도 롱에 물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좀 내비 두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풋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선물을 조금 단타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 중에 ETF로 롱숏 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물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중단 지점만 이해를 하면요 이제 돈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MSC3 저도 들어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 88,000불 90,000불 근처에서 한 70% 정리했어요. 그리고 숏을 넣었고 오늘도 수익이 날 거고 또 내려가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저점을 얼마나 보시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앞선 영상을 좀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점이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요 거래량을 봐야 된다. 요렇게 밑꼬리 달고 거래량 빵 터지는 요 부분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저점인데 자 우리 지금은 이제 매크로하게 이 차트를 보지만 이따가 거시적인 부분도 같이 보긴 할 건데요. 사실 이때 치고 올라갔었어야 돼요. 근데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올라갔더라도 요 트렌드 라인
지금 요 저점을 높이고 있죠. 요 트렌드 라인을 깨지 않고 깨더라도 다시 붙었을 거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90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여요. 또는 여기서 붙이든지 이렇게 붙여요. 그러고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매물대 부딪히고 또 내려와요. 그 중단선은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애초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트럼프의 상반기 6월까지의 움직임은 채권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제 미국 파산을 할 수도 있을 정도의 부채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노믹스라고 계속 외치잖아요. 6월까지 안 좋은 건 바이든 탓이다 무조건. 내가 지금 관세를 때리는 거는 사실은 속마음은 제가 보는 속내는 내가 채권 가격을 메리트 있게 만들어서 채권을 팔 거야.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좀 부셔야 되는데 너무 부시면 내가 욕먹으니까 파월이가 돈을 좀 풀게 내가 압박을 할게. 좀만 기다려봐. 점점 그림은 하반기가 갈수록 이제 다른 나라들이 협상도 하고 그럼 본인의 이제 공이 조금씩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관세를 내리는 거야. 라는 게 트럼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6월 전에 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 근데 그 전에 한 번은 개미들을 한 번 더 떨궈야 될 거다. 자, 세력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한번 끌어올리고 개미들이 많이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요 부분에서 이 앞선 상승장에서 여기서는요 개미들이 바글바글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떨어지고 나니까 개미들이 좀 빠져나갔어요. 특히 요 하락, 여기 하락 두 개 개미들이 좀 빠져나갔어요. 이제 스멀스멀 다시 한번 들어와 볼까? 어떻게 할까? 요 구간에서 들어오신 분들, 물린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여기서도 많이 들어왔어요. 어제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자, 이게 매집이에요. 매집봉. 말 그대로 손바뀜이라고 하죠. 손바뀜. 근데 손바뀜이 끝났을까요? 저는 아니요.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락 트렌드 라인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73까지도 지금 여기서 그렇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본다고 하면은 오르락내리락 할 건데 지금 여기 보면 하락 트렌드 라인에 딱 걸쳐 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딱 걸쳐 있단 말이에요. 하락 트렌드 라인에. 누구나 그릴 수 있는 요 하락 트렌드 라인에 딱 걸쳐 있다. 불안하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라가더라도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를 지키면서 오르는 그림이 가장 좋지 않냐? 당연히 가장 좋죠. 근데 이런 모두가 에블바리 해피한 그림을 과연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원할까요? 그럴까요? 반대로 생각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 뭐 교과서적인 말이긴 한데 제가 쩐주라면 저는 조금 더 싸게 사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왜 안 할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오르렀다가 이렇게 내리든 그냥 내리든 여기서 내릴 거라고 봅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4월쯤에 사실 70일 정도까지는 가서 60 후반까지 괴롭히고 밑꼬리 달고 올라와서 이제 쭉 다시 요 85,000 라인까지 한꺼번에 상승을 하고 빠르게 상승하고 또 내려서 저점 확인하고 올라가는 게 이상적인 상승 트렌드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게 아니더라도 손바뀜을 하는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어떤 공포의 구간이 여기 어디서는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올 게 없어요. 왜?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버티거든요. 지금 우리 개미분들 중에 자 여기서 못 버티고 나가신 분들은 뭐 중하수, 여기서 버티신 분들 들어오신 분들 고수. 이 고수분들을 어느 정도 떨궈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 아래까지는 내려와야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6070K를 뚫으면서 와, 이거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의 비트코인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들이 나와야 이제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가볍게 오른다. 아래에서 요렇게 쭉 꼬리를 밀고 올라와서 올라가는,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그리고 요 매물대 다 뚫어야 돼요. 이거 뚫는 게 또 부딪히면서 또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뚫린다는 얘기지 아예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라갑니다. 근데 비트코인 특성상 오르는 거를 닭 줬던 개처럼 쳐다보다가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90K 언제 찍나, 찍으면 컨텐츠 찍어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트럼프 쇼를 저는 잠을 잘 잤습니다. 어차피 올라갔다 떨어질 거라고, 요 중단선에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요 엔벨로프랑 요것만 보시고요. 너무 단타, 물론 뭐 저보다 잘 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렇게 초단타를 치실 거면 선물하시는 게 맞고, ETF로 내가 MST U나 MST3 또는 MSTS 3배짜리, 2배짜리 콜숏을 하시는 분들은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게, 여기서 내비두잖아요. 싹 다 갈려요, 시드. 아마 여기서 잡으신 분들 중에 3배짜리 여기 잡으신 분들, 2배짜리 잡으신 분들 모르긴 못해도 마이너스 70, 80%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야수의 심장 들으니까 나머지 20% 갖고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안 잃으려면 콜숏으로 해서 물량 적당히 실어가지고요.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위아래로 치면서 계속 갈 거니까 요 10만 불까지 하시면 복구할 수 있습니다. 말이야 쉽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좀 여유를 갖고 하시면 좋아요. 하나 조금 버려야 될 마인드는 비트코인은 날아간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날아가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무중력 구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도 구독자가 안 올라서 제가 보는 지표 그냥 표, 저는 뭐 300일선 50일선 정도만 보고 이 엔벨로프랑 요 볼리전 밴드만 봐요. 엔벨로프 21선짜리 20% 정도로 놓고요. 볼린저 밴드랑 엔벨로프 요 사이 요 구간에 돌입을 해야 상승장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전고점을 강하게 뚫는 요 부분이 와야 되는데 올라 그러면 아직 멀었죠. 이제 엔벨로프 고개를 살짝 들려고 하다가 다시 꺾었어요. 그러고 이 볼린저 밴드도 다시 꺾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방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는 숏 한번 진입해봐야겠다. 물론 제 말을 듣고 무조건 하지는 마세요. 저는 콜숏 2개를 운용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한 현금 20%에 4대4 한 5대3 정도로 맞췄어요. 풋을. 그럼 저는 여기서 76, 여기서 볼린저 밴드 하단 8만 불 정도에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7만 5천 불에서 한번 정리하고, 여기서 또 콜로 들어가겠죠. 그죠? 하단 닿으면 그때 뭐 3대7 정도로 하면은 또 이제 뭐 위아래로 해서 양빵 친다고 하죠. 우리 양매수라 그래요. 자, 양매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전략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좀 마음 불안하신 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장기 트렌드 라인을 보면요, 결국에는 살짝 깨고 다시 올라온다고 해도 MSTR 같은 경우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불까지는 6월 정도까지 버티시면 괜찮지 않을까. 6월 이후는 그래도 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트럼프가 사실 뭐 나쁘다 욕을 하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 잘하고 있다고 봐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멘탈이지 비트코인이든 트럼프든 아무 문제 없어요. 떨어질 때 되니까 떨어지는 거고, 비트코인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굴업체도 다 법인으로 전환하고 규모가 커져야 되니까, 그리고 국가 기관이 살려면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뭐
뭐 트럼프가 법안도 잘 만들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이제 본인 미국 국채랑 연결시켜 가지고 판도 키우려고 하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또 사는 구간이 옵니다. 포모가 오는 구간이 와요. 분명히 국가기관으로, 단위 기관으로.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와요. 올 때에 뭐 20만 불까지는 찍을 수 있겠다. 물론 이제 그 이상으로 또 이렇게 더 생각하시는 긍정론자분들도 있는데, 그 이상은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콜, 풋 7대 3, 뭐 8대 2, 9대 1 이렇게 이제 계속 담다가 하락장 때 조금 수익 더 보겠죠. 자, 어찌됐건 매크로적인 부분은 그렇게 보고요. 특히 MSTU, MST3도요. 정고점은 분명히 넘을 겁니다. 근데 너무 감가가 돼버리면은 남들 다 올라가는데 나는 계좌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우려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런 구간들, 특히 여기 10만 불 전까지는요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중간 지점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감가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콜풋 잘 운영해 보시고요. 1배짜리 숏을 사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2, 3배짜리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양방향 매매를 한다고 한들 복리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5대5로 했을 때 이 엔벨로프 상하단이 여기서 보면 얼마가 안 될 것 같은데, 보시면요 9%예요. 9%, 거의 10%에 육박하죠. 3배짜리는 거의 뭐 100% 가까이 오릅니다. 70%에서 100% 올랐다고 봤을 때 이 숏에다가 해놓은 거는 한 50% 내려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자산은 늘어나 있어요. 복리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내가 마이너스 난 숏을 다시 좀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들어가면 되죠. 어느 정도 복구할 거예요. 복구하는 만큼 수익인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 배짜리는 그게 힘들어요. 한 배짜리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앞서서 원래 이 저희 채널의 취지는 끝까지 가져가자, 흔들리지 말고, 그게 취지인데, 지금 MSTU, MST3 하시는 분들이 자꾸 댓글을 다셔서 제가 너무 무책임하게 오르니까 놔둬라 이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90K까지 간다, 90에 걸어놓고 막 그렇게 언제 오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의 관점이고 단기적으로 롱 관점을 본 거지, 지금은 숏 관점 유효합니다. 앞서서도 90 찍더라도 저는 한 번은 내려갈 거라고 본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내려갑니다. 그러고 이제 저의 관점이니까 너무 숏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MSTU, MST3 역시 상승세를 타면 레버리지의 복리는 엄청 무섭습니다. 아마도 정고점을 분명히 돌파하고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 MSTU랑 MST3는 얼마까지 오르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뒤에 영상을 보세요. 좀 봐주시고, 좀 뭐 같은 말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럼 제가 좀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MSTU, MST3 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 거시경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호관세 발표했죠. 상호관세. 미국 입장에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경제가 거품을 한 번은 꺼트리고 국채는 팔고, 그런 와중에 트럼프는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와일드 카드들이 이 관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랑 다른 나라랑 생각을 해봤을 때 차이가 나는 관세만큼 부과하겠다. 뭐 지극히 본인 생각에서는 이상적인 거죠. 바이든 때는 우리가 강자니까 그래 봐줄게 니네. 너 근데 한국에서는 보세요. 미국 차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차는 싸죠. 그죠? 근데 미국에서 한국 차 싼데 본인이 뭐 포드나 이런 것들 비싸죠. 그죠? 그런 이제 관세 차이를 줄이겠다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렸는데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리 베센트에 맞서지 마라 요즘 트렌드죠. 베센트 장관이 니네 보복 관세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냥 굽혀. 그럼 우리가 내려줄게. 그러니까 니네가 내리면 우리도 내리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이제 어떤 경제 부흥, 제조업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주 관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전반기 6월 정도까지 만약 협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같이 협상을 해서 내려가면 관세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식에 점점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하나 조금 불안한 거는 금값이에요, 금값. 금값이 이렇게 50% 이상 한 2-3년에 걸쳐서 이렇게 오른 경우에는요. 거의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금값이 심상치 않게 올라서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이 금값이랑 비슷하게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스닥을 따라가니까 지금이야 좀 모든 게 다 불안하니까 그런 건데 6월이 지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반기가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불안전한 걸 싫어해요. 위험자산 회피. 안 그래도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을 갖고 태생을 갖고 태어난 판에 이렇게 나스닥 떨어지면 떨어지고 못 떨어지면 떨어지고 요즘에는 달러가 떨어져도 떨어져요. 금값이 오르면 바라만 보고 있고. 그런데 좀 박앤세일 구간입니다. 멀리 보면.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달러 회피 수단으로 BTC 수요 확대 가능성이 높다. 관세 정책이 달러 중심 글로벌 무역 질서의 균열을 유발을 할 거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BTC한테 유리한 건 맞습니다. 뭐 금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돈을 푸냐 안 푸냐의 문제예요. 당연히 금리랑 돈을 푸는 거는 상관이 있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점점 내려갈 거예요. 수치가 저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준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트코인 트럼프한테 맞설 수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은 공급을 할 거고 트럼프가 보는 데서 이렇게 위에서 보는 데서 파월은 돈을 뽑아낼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이제 좋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이제 비트코인 채권, 나라 국채, 비트코인 연계 국채를 미국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 이제 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국채를 비트코인에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국채 연계된 가격보다 살 때보다 싸면 이제 그 돈을 보장을 해주고 처음에 냈던 돈을 보장을 해주고 비트코인이 더 오른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오른 것만큼 수익을 볼 수가 있죠, 미국에서. 그래서 세금을 쓰지 않고 국채 구상, 연동,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담보금을 잡아놔야 돼요. ETF처럼. 우리가 ETF 비트코인을 하나를 사면 그거에 맞춰서 비트코인을 바로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1,000만 원어치 ETF를 팔았으면 7-80%는 갖고 있어야 돼. 그거를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 축적을 해놔야 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채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국채를 팔지 않으면요, 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이든 때 그냥 에이 돈만 찍으면 되지. 노인네가 이제 했던 그런 정책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미국을 뜯어 고치고 있다. 그래서 본인 임기 내에 더 강한 미국을 만들려고 하는 무섭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달러는 더 강해질 거고 얼마나 더 나라가 이제 부강해질 거고 우리는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국인이지만 돈을 생각했을 때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아쉽죠, 우리나라. 자, 일단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요. BTC 기반 국채 10억 규모. 그죠?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BTC 그 돈으로 채굴 인프라 구축하고요. 국가 단위로 도시 건설, 국가 부채 상환. 자,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돈으로 사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국채를 팔아서 이렇게 우리는 비트코인 국가. 우리가 미국만 바라보니까 미국이 뭐 나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수도를 만들겠다 어쩌고저쩌고 해도 미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모든 게 크기 때문에 그걸 움직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엘살바도르 나라 같이 우리가 기사를 안 봐서 그렇지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데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국가 단위로 채굴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미국보다 빠르게 축적을 할 겁니다. 축적을 할 거고 BTC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단위의 포모가 올 수가 있다. 기관 단위의 포모가 올 수 있다. 자, 민간도 그것뿐입니까? 회사에서도 삽니다. 지금 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43만 9천 개. 회사채, BTC 매수, 뭐 가격 상승으로 자산 증가 당연한 건데 하락한다고 망한다. 정말로 스트레이티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야.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풋 그 시장으로 돈을 또 이제 우리 이 주식에서 벌어가라 이런 거죠. 하나 이제 만약에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평단가가 6만 6천 불 정도 될 거예요. 이 스트레이티지에 우리 25년 4월 3일 기준으로 만약에요. 자, 만약에 하락이 정말 크게 와서 6만 6천 불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은 스트레이티지의 주가가 엄청 폭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때 뒤도 안 돌아보고 주워 담아야죠. 그죠? 그리고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이미 숏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때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거면 양매수로 콜도 갖고 계셔야 되고 숏도 갖고 계셔야 되고 숏의 양이 많이 불어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열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만 2천 불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걸 목표로 여기서 숏을 정리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엔벨로프 하단에서 5대5로 다시 맞출 거예요. 그리고 현물 갖고 있는 거는 그대로 냅두고요.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에서도 조금은 정리할 겁니다. 정리하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숏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자, 그렇게 해야 뭐 밥이라도 얻어먹죠. 자, 돈 좀 벌어서. 자, 글로벌 M2가 있습니다. 글로벌 M2의 흐름을 많이 보는데 요 상관관계에 대한 이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누가 MSTR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조금 좀 의심이 아니라 조금 보시면은 정고점까지 5월 중순에 우리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춘 요 그림에 따라 보면 500달러까지는 한 5월 초중순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요렇게 따라간다. 물론 7, 80% 따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억지로 이어놓은 것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심리적인 반영이 이 M2 통화량 증가와 하락에 반영을 하냐 고무줄처럼 이것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상승을 하는 구간에 돌입은 했다. 그런 와중에 하락은 한번 와야 기관이 좀 털고 가지 않겠냐. 제 계획을 제 생각 관점을 모두 뒤집어 엎고 의외로 요 전저점만 확인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이 글로벌 M2 통화량은 상승을 보고 있고 우리는 상승장에 진입을 해야 맞다. 근데 트럼프가 쇼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가는 거 정도.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치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BTC 글로벌 M2 간 상관관계는 83% 정도라고 본다고 합니다. 2021년, 24년 상승기 모두 유동성 흐름과 일치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심지어 이제 25년 예상치를 MT 통화량에 육각해서 본다고 하면 132K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수치죠. 근데 요거는 뭐 가봐야 아는 거고요. 자, 저건 제 돈이 아니에요. 자,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게 금값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 금이 또 베트남인가에서 발견이 됐을 거예요. 또 채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고 금보다 은이 조금 더 많이 오를 거다. 마치
지금 상승을 많이 반영을 안 했다. 이더리움을 사라고 하는 것처럼 하고는 있는데 저는 금은 팔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여전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조금 볼게요. 나스닥. 우리 여러분들 나스닥을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라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이제 이 주봉으로 조금 봤어요. 주봉으로 보면 하단 트렌드 라인을 놓고 보면요. 상하락을 여기까지 할 거다. 지금 좀 많이 남았어요. 여기까지 전 고점까지 간다고 하면 거의 10%는 더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하락이 과연 안 올 것이냐? 저는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비트코인 역시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데 그러기에는 전고점에서 상승을 얼마 안 했어요. 전고점에서 상승을 얼마 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전고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으로부터 상승이 한 60%, 70% 정도까지 상승했었거든요. 상승장에서. 그런데 지금은 전고점에서 저는 한 29%, 30%밖에 안 왔다. 그래서 애매합니다. 이 지금의 하락이 만약에 트럼프가 없었다면 상승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도 역시 상단 볼린저 밴드 주봉으로 봤을 때 상단 볼린저 밴드를 닫고 하단에 이미 닿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보통 엔벨로프 하단에 닿으면요 거의 상승을 합니다. 거의. 근데 문제는 이걸 뚫었을 때요. 이게 뚫렸다는 뜻은 이제 말 그대로 무중력 구간에 돌입을 하고 그러고 하락이 좀 거세질 거기 때문에 요거를 뚫고 싶어서 조금 안달인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1-2주 정도 하락을 더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적어도 많이 떨어지면은 지금 최저점 기준으로 한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상승을 하겠지만 제가 하락을 계속 얘기해서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관점이니까 어찌 됐건 올라간다. 하반기는 어찌 됐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사실 좋은 시나리오는요. 요렇게 이 하단 트렌드 라인을 시간이 좀 지나서 터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한 2-3주 지나고 요 구간에 돌입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여기랑 비슷하죠. 이 전 하락 구간이랑 비슷하죠. 그러고 상승을 해야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좀 장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상승장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트럼프는 안 왔으면 좋겠다. 더 떨어져야 국채가 더 메리트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찍었는데 이걸 다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조금 아끼지 말고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모자라도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